텐데 누가 보너스를 제일 많이 받아갈까요? 물어보면 예전에는 10주 팔고 메뉴에 모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되게 좀 똑똑해졌나 봐요. 가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네 사람이 모여서 20만씩 쓰니까 이 아메이에서는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맨 위에 이 모자 쓴 남자 때문에 네 사람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는 말이죠. 맨 위에 모자가 없었으면 밑에 생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출을 다 합산을 해줘요. 매출 합산을 하니까 전체 매출이 80만이 됐고 요 옆에 표에 이거에서 보면 6%가 돼서 4만 8천 원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근데 4만 8천 원은 내가 다 가져갈 수 없고 아메이는 보너스를 배분할 때 밑에부터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머리 저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이 머리털 3개 이분으로부터 또 기준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3명이 모여서 60만이 됐잖아요. 이 60만은 똑같이 6%니까 36,000원의 보너스가 나와요. 이 48,000원 총 나온 이 보너스에서 밑에 사람 36,000원을 빼주고 나니까 메뉴에 있는 이 사람은 얼마를 받냐면 12,000원을 받아가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36,000원을 받은 이 가운데 사람도 사실은 이 36,000원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밑에 사람 보니까 20만은 3%라서 6,000원씩 이렇게 가져갔어요. 요 두 사람이 6,000원, 6,000원, 12,000원을 가져가고 나니까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갖고 얼마가 남냐면 24,000원. 그러면 24,000원을 이 가운데 사람은 받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보면 어차피 20씩 쓴 거는 다 똑같아요. 20만씩 쓴 거는 다 똑같은데 누구는 6,000원, 누구는 12,000원, 누구는 24,000원을 받아가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이 6,000원을 받아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쓰고 아무한테도 광고를 하지 않았죠. 아메이는 광고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맨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보니까 내가 제품이 좋아서 쓰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람, 이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20만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광고한 거죠. 노력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노력을 2번을 했어요. 광고를 2번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제품만 쓴 사람은 6,000원씩 받아가요. 그런데 한 번에 광고를 한 사람은 그거의 배인 12,000원을 받아가고 2번의 광고를 한 사람은 그거의 배인 또 24,000원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000원 속에는 6,000원의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24,000원 속에는 18,000원의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맨 위에 사람하고 이 밑에 사람하고 사이가 소원해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있죠. 사람 관계라는 게 검은 머리 핏불이 될 때까지 천년만년 사랑하자고 약속해놓고 중간에 헤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윗사람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나는 10도 주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윗사람이 그냥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윗사람은 없고 그냥 내가 아메이에 처음으로 회원이 들었어요. 그럼 위가 없어졌네요. 위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20만씩 3명이 쓴 거 똑같아서 매출이 60만 변하지 않았고요. 밑에 6,000원씩 나눠주고 나니까 24,000원 남는 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내 거를 뺏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각자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지 윗사람이 내 거를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아메이의 이 수입은 아메이에서 받는 캐시백은 선착순이나 매출순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노력순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선착순이나 매출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우리가 이 선착순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사실 뭐 다단계다 우리가 얘기할 때 윗사람을 역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윗사람을 충분히 역전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수입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매출순이나 선착순 아니고 반드시 노력순이라는 거를 오늘은 꼭 요거 노력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12,000원, 24,000원, 6천 원씩 받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아메이는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PB와 BB. PB와 BB. PB는 포인트 밸류라 그래서 판매 점수치. 요거는 뭐라는 거냐면 3%인지 6%인지 9%인지 퍼센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해지면 비즈니스 볼륨 BB라 그래서 판매 가격치로 점수를 곱해줘요. 그러면 요 더블엑스를 제품을 보면 소비자가는 88,000원인데 PB는 44,000점, BB는 8만 점. 이 BB라는 거는 이 소비자 가격에 부가세 10%를 뺀 전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88,000원인데 이제 8만 원 됐잖아요. 그런데 이 PB와 BB는 PB와 BB는 처음에는 1대1로 시작했대요. 1대1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대 1.78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6천 원을 받아가는 사람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10,000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PB로 계산을 해서 6천 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10,000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다.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 BB라는 개념은 아메이에만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제도라고 하죠. 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유통 구조와 112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머리에 기름 바른 이 멋진 남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알을 보고 있죠. 달걀처럼 생긴 알을 보고 있는데 알을 보고서 이 사람은 독수리를 그리고 있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인사이트라고 써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싹 보는 거잖아요. 인이 붙었으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라고 해요. 뭔가 간파하고 풀어보는 거죠. 지금 아메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다 얘기를 드리지만 번에 아마 확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쩌면 알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독수리 형태의 알을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알아보시면 아, 저 알이 독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아메이 알아보고 캐시백 그 규모도 조금씩 늘려가서 만족할 만한 수입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최고의 마케팅 플랜 알려주신 이동희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BC는 베러 초이스다. 오늘 딱 꽂히는데요. 우리 베러 초이스 하신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남았습니다. 제품 설명 드리는 시간인데요. 추위는 가고 뭐가 왔죠? 미세먼지가 왔습니다. 가장 필수 요즘의 가전제품이죠. 자세하게 설명 주실 강소영 리더님 에모스피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아니요. 잠시- 공유됐죠, 여러분? 제가 그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이 안 보여서 됐어요. 된 거죠? 근데 이거 소리 공유해야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동영상이요. 아, 그 죄송한데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해도 될까요? 이게 제가 위에 이게 안 떠가지고 죄송한데 소리 공유가 안 될까 봐요. 안, 혹시 누가 해주실 수는 또 안 되면 어떡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공기청정기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은 일상생활에 너무 필수템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공기가 어떤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실 공기에 대해서 뭐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그냥 내 옆에 항상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3 주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숨을 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 분이래요, 3 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는 굉장히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밥보다 물보다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공기인데 사실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 살아갈 때 사실 공기 잘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특히 요새 인제 봄이 찾아오면서 인제 미세먼지도 같이 찾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이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없는 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머리카락 길이는 눈으로 딱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단면을 보려고 하면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머리카락조차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크기가 작은데 이 머리카락보다 여기 화면에서처럼 5 분의 1 이나 작은 게 미세먼지고 그리고 20 분의 1 이나 작은 게 초미세먼지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그냥 뭐 작아서 작았어 쪼끔해서 뭐 이렇게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인제 확대를 해 보면은 뭐 각종 거기 먼지, 뭐 바이러스, 발암물질, 안 좋은 물질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흡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래도 필터 역할을 해 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눈에는 눈썹이 있고 그리고 코에는 코털도 있고 목에는 점막이 있고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기 안 좋은 날 밖으로 나가면은 막 눈곱도 끼고 재채기도 많이 나고 콧물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의 안 좋은 그 공기 안 좋은 물질을 걸러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 얘네들이 그 필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 크기가 걸러주는 크기가 어 그렇게 인제 작은 거를 걸러주지는 못해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만 걸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걸을 수 있는 것보다 이 미세먼지가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면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여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전대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피부예요. 우리 피부에 되게 특히 여성분들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누구나 막 탱탱하고 진짜 매끈한 피부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물도 많이 마시고 뭐 숙면도 취하려고 하고 막 "화장품 오늘 주문하셨나요?" 에센스, 새로 나온 세럼 그런 것처럼 건강하게 되게 유지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 사실 내 피부에 들어와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미세먼지예요. 왜냐면은 미세먼지는 우리 모공의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침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 장벽을 조금 파괴하거나 각종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해서 뭐 여드름이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노화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5명 중에 1 명, 3명 중에 1 명이 암 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근데 암 유발 물질 중에 이 미세먼지가 있대요. 그것도 1 군으로. 어 1 군으로 갈수록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면이라든지 벤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 미세먼지가 그냥 먼지지 털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화면에서처럼 발암 물질로 지정된 물질이고요. 그래서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 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많은 날이라고 해도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해도 마스크 잘 안 끼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답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내 앞에서 막 담배를 펴서 연기를 내뿜어내면 되게 싫잖아요.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안 좋은 게 미세먼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밖으로 실외 외출할 때도 마스크를 잘 껴 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인제 뭐 '미세먼지 안 나는 날은 밖에 나가지 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 닫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기를 계속 안 시키고 머물면은 이 바깥보다 이 실내가 공기가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안의 벽지라든지 조리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뭐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이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뭐 아이들 아토피가 쪼끔 영향을 끼친다거나 내가 어지럽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 실내 공기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짧은 건데 한번 같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이 90%의 시간을 이제 실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실내 공기가 오염된 경우에 그만큼 그 오염된 공기를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 위해가 더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 WHO에서의 그 결과에 의하면 그 연간 한 43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그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나온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실내 공기의 오염 때문에 해마다 430 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실내 공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제 이런 컴퓨터에서도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전제품에서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나온대요. 페인이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소량 나오기는 하지만 이 유해 물질이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폐암의 원인 1 위가 라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방사능 물질 농도가 높은 한국 토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16 년도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1 명이면 17 년도에 4 명, 4 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 원인이 2013 년도에 찾았대요. 그 아파트 지을 때 방사선 물질로 들어간 시멘트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11 년도에 일본 쓰나미가 왔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사능 물질 오염 처리를 얘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한국의 시멘트 업자 몇몇의 시멘트 업자들이 인제 가서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 그걸 섞어서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우리가 뭐 세슘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을 보면은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최근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갈수록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기청정기는 이제 필수 가전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고 필터에서 유해 성분까지 검출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공기청정기 제품입니다. 10만 원대 초반의 저렴한 가격, 여기에 미세먼지 제거와 살균은 물론 3단계 복합 필터까지 갖췄다고 제품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품질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중소 중견기업의 공기청정기 제품 8개를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제품이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생활악취인 암모니아 등
5개 유해가스 제거 성능에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인 소음 측정에서도 2개 제품은 일반 사무실 수준인 50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한 싱크웨이 제품의 필터에서는 환경부가 사용금지 유해 성분으로 지정한 CMIT, MIT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판매 업체 측은 이미 판매된 제품은 무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폐기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습니다. 다만 표준 면적에서 사용할 때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연간 전기요금은 최대 4배, 필터 교체 비용은 최대 10배까지 제품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상시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전기요금이나 필터 교체 비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자에게도 품질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그 유해 성분 중에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인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틀어 놓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흡입을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기청정기는 사실 24 시간 틀어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많아서 해결이 되지 누가 책임을 물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실내 공기를 위해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는 건데 유해 물질을 거르기는커녕 발생을 시킨다면 쪼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뭘 거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디자인이나 가격보다도 뭘 거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인증을 했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료가 있는지. 근데 대부분 타사 제품들 보면은 어 자료가 막 1 장짜리 2 장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제 실험을 했느냐. 우리가 현관문도 시간이 지나면은 밝기가 떨어지듯이 이 필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새 거 꼈을 때는 한 뭐 50% 걸러줘. 근데 1 년이 지났는데 10% 밖에 못 걸러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실험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를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하루에 24 시간이라면 21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을 잘 써야 되고 그러면 실내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환기를 자주 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 물걸레질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뭐 난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숯 같은 거 여러 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맨날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청소도 매일매일 할 수가 없고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귀찮고 매번 하기 번거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거로울 일 없이 그런 이제 효과나 효율이 더 좋은 이런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공기청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를 좀 필수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도 이 청정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카이랑 블루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 크기와 무게는 줄어들었지만 효과는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요즘에 1인 가구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블루가 인제 출시가 됐었어요. 어 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쓰는 이유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거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필터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 필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터 얘기를 좀 할 건데 스카이에는 어 필터가 3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필터가 프리필터예요. 얘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뭐 털, 머리카락, 큰 입자의 물질들을 다 걸러내거든요. 얘를
정말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얘가 다 막혀져 있어요. 뭐 인제 큰 물질들이 너무 많아 뭐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 그럼 막 털이 막 껴있어. 근데 그냥 냅둬 귀찮아서 청소를 안 시키면은 거기를 청소를 잘 해야지 공기가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 있으면 공기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애완동물 키우시면 뭐 2 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뭐 물 세척을 해서 바짝 말리시거나 청소기로 이렇게 흡입을 시키거나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프리 필터고요. 그리고 영상 한번 가져올게요. 일상생활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지켜? 아, 그렇게 잘 지킨다. 거기서 맞아. 거기서 먼지 발생. 먼지 발생. 먼지 발생. 오 마이 갓. 근데 다 흡수가 되고 있어요. 먼지 발생. 이 면바지가 앞건. 그러니까 먼지 엄청 나게 나죠. 푸시볼 때문에 여기까지 먼지. 볼게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혹시 나는 옷을 안 입고 잔다. 나체로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집에선 추리닝을 입는데 먼지가 저만큼 많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안 걸러 주면 누가 거르죠? 우리 가족들이 다 걸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기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초미세먼지 기준보다 1000배 작은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 입자까지 제거를 해 주는 이 헤파 필터. 헤파 필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잡아내고요.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고성능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탈취 필터를 뭐 냄새만 제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탈취 필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활성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활성탄이 축구장 205개가 나올 만큼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평균 94% 유해가스를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그걸 제거를 해 주고요. 그리고 누가 인증을 했냐 어 영국 알레르기 재단, 유럽 알레르기 재단 이렇게 인증을 했는데 AHAM도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 보시면은 이 22가지 전 항목을 인증받았어요. 저희 스카이는.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얼마나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잘 걸러낼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감소를 할 수 있는가 해서 공식 인증을 해 주는 게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22가지 전 항목 102가지를 걸러준다는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전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3가지만 나옵니다. 앰모스피어 구형 청정기, 신형 스카이, 그리고 블루 이렇게 3가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찾으면서 녹화를 했어요. 한번 같이 봐 볼게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르면 엄청 많이 걸러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께 스카이가. 네, 다 거르죠, 보시면. 근데 다른 제품들, 우리나라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코엑 거 보시면은 되게 설명이 네, 간단해요. 아까랑 차이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요거 많이 쓰는 거. LG 제품도 보시면 많이 거를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많지 5가지 항목. 그리고 이게 큰 애, 키 큰 애는 보시면 얘가 더 적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 유럽 알레르기 재단은 전 세계에서 30개 이상 국가가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거른다를 감소한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청정을 할 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딱 들어와서 청정기 틀었을 때 한 2시간 뒤에 다 청정이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그 수치화시킨 건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연기 채운 생수통 2리터 생수병을 1 분당 4,250 개를 정화를 시킨대요.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연기 채운 2리터 생수병 2,500개 정도를 1분 만에 청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어플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언제 필터를 갈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앰모스피어와 스카이와 블루의 차이점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인제 뭐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3 등급은 인제 턱으로 틀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4 월까지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스카이와 블루를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사 제품도 가능해요. 태기 사진을 보내서 어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 거는 시리얼 번호를 해서 할인 쿠폰을 인제 받을 수 있으니까 고거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방곡곡 스카이와 블루로 또 우리 가족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 좀 시켜 주시겠어요?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청정기에 대한 기준 알려주신 강성희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액트 나우 잊지 마시고 오늘 느낌이 왔다면 일주일